조선 초기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의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원 강윤호는 대대로 약초를 캐고 병을 고치던 집안의 4대 손으로 그의 의술은 백리 밖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먼 고을에서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윤호는 의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품 또한 훌륭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었고 늦은 밤에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게다가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준수한 외모까지 갖추어 마을의 처녀들은 물론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아직 3년상을 마치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약방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여의어 이제 윤호 혼자 남았지만 그는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호가 약방문을 여는데 문 밖에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40 남짓한 안악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17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온통 부스럼이 돋아 있었습니다. 안악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윤호는 두 사람을 약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처녀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옷 밖으로 드러난 살갗은 온통 부스럼투성이었고 어떤 곳은 진물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윤호는 처녀의 맥을 짚어보고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침을 놔주고 약재를 꺼내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건네려고 고개를 드는데 안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픈 곳이 더 있느냐?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온 분이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윤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설아였습니다. 5살 때 사고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외삼촌 댁에 맡겨졌습니다. 그녀 집은 살림이 제법 넉넉했었지만 유일한 친척이었던 외삼촌이 설아를 키우겠다고 데려가서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외숙모는 설아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잠자리도 축축한 곳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구박과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습기 찬 곳에서 자던 설아의 몸에 부스럼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내외는 설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집에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처참한 설아의 외모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손가락질을 하자 그제야 외숙모가 설아를 데리고 윤호의 의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외숙모는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약값은 없으니 의원 댁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갚는다고 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라. 설아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를 쫓아내신다면 저는 길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그토록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설아가 불쌍했습니다. 염려 말거라. 병이 나을 때까지 여기 머무르거라. 나도 혼자 사는 몸이라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으니 잘 되었구나. 설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윤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호가 지어준 약을 먹고 바르자 신기하게도 부스럼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딱지가 앉고 떨어져 나가면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설아의 얼굴과 몸에서 부스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스럼이 사라진 설아의 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흰옷 같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 마치 달밤의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윤호가 마련해준 깨끗한 옷을 입으니 더욱 청초한 자태가 돋보였습니다. 윤호가 건네준 경대를 보고 설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깨끗한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자신의 눈에는 더럽고 해진 옷만 보이니 당연히 자신도 못생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설아는 윤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매일 정성껏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윤호가 약방에서 환자를 돌볼 때면 조용히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던 윤호는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윤호는 설아가 자신을 은인으로만 생각할까봐, 또 설아는 자신이 감히 의원님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호가 약방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외숙모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설아야, 내 병 다 나았다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설아는 놀라 윤호 뒤로 숨었습니다. 외숙모가 다가오려 하자 윤호가 막아섰습니다. 부인, 아이가 아플 때는 내팽개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병 나았으면 데려가야지요. 젊은 처녀가 호라비 집에 계속 있으면 말들이 나옵니다. 의원님 명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외숙모는 윤호를 밀치고 설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약방에 있던 환자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소문난 악질 외숙모로군. 조카를 종처럼 부리더니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니. 병들었을 때는 내버리고 나으니까 데려가려 하는구먼. 사람들이 외숙모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외숙모는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5살 때부터 먹이고 재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날 나쁜 사람 만들어? 하지만 아무도 외숙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약방에서 시끄럽게 구는 외숙모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외숙모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밀려 약방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외삼촌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앞세운 외숙모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설아를 내놓지 않을 거면 은전 20냥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꼼짝 않을 것이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염치로 돈을 요구하시오? 병든 조카를 버리고 갔으면서. 약값은 누가 내야 하는 거요? 돈을 내려면 당신들이 내야지. 마을 사람들이 빗자루와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자 외삼촌 내외는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아는 집안일뿐 아니라 약방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캐러 다니고 약재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환자를 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를 한 적이 없었지만 설아는 무척 총명하였습니다. 윤호가 알려주자 글도 금방 깨치고 무엇이든 한두 번 가르쳐주면 금방 익혔습니다. 약재 이름을 외우고 약 짓는 법을 배우며 맥을 짚는 법도 익혔습니다. 1년쯤 지나자 간단한 병은 설아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호가 먼 곳에 왕진을 갈 때면 설아가 약방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여자 환자들은 차라리 설아에게 보이는 것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약방은 설아 덕분에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의원 집에 아주 예쁜 처녀 의원이 있다던데 그 처녀는 의원이 아니고 고아인데 강 의원이 데려다 키우는 거라더군. 이 사람 그게 아니고 악질 외삼촌이 종처럼 부려먹다가 병이 나서 약방에 던져놨다더군.
한편 근처 고을에 소문난 부자인 양반 조만익이 있었습니다. 조만익은 돈과 권세를 믿고 사람을 업신여기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자를 밝혔는데 처녀는 물론 부녀자들에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엉덩이에 종기가 덧나 의원을 불렀으나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하고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기생집에 있던 그는 종기가 옥신거려 인상을 쓰고 있었죠. 기생이 웃음을 참으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날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도 마라.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낫지를 않는구나. 어머, 혹시 강윤호 의원 댁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예쁜 처녀 의원도 있는데 저보다도 더 이쁜데 의술도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만익은 용하다고 소문난 강윤호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윤호는 환자가 몰려 중한 환자가 아니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윤호가 괘씸했지만 너무 아팠던 조만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윤호 약방을 찾아갔고 거기서 설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쁜 처자가 의술까지 뛰어나다니. 거참, 이런 곳에서 일하기는 아깝군. 설아에게 한눈에 반한 조만익은 설아에 대해서 수소문을 해봤고 그녀가 고하며 그전까지는 외삼촌 집에서 하녀처럼 일했다는 것을 알았죠. 나쁜 사람이 나쁜 놈을 알아본다고 조만익은 외삼촌 부부가 못되고 돈을 밝히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외삼촌 부부를 몰래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외삼촌과 외숙모는 조만익에게 불려갔고 조만익은 눈앞에 은전 20냥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아, 그 아이를 내 집으로 데려오면 이 은전을 주겠소. 외숙모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외삼촌은 난처해야 하며 전에도 데려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났습니다요. 외숙모는 외삼촌을 허벅지를 몰래 꼬집으며 조만익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의원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 게 100배는 낫지요. 그 기집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외숙모는 약방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윤호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약방으로 들어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그동안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 너가 떠난 후에 우리도 느낀 바가 있어. 이제 너희 어머니 제사를 지내주려고 한다. 우리는 네 부모님 기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 오늘 날짜로 지내기로 했다. 빨리 외숙모를 따라오거라. 설아는 의심스러웠지만 부모님의 제사를 지낸다는데 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숙모의 성정을 아는 그녀는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강 의원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외숙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외숙모가 이미 다 음식 준비를 힘들게 해놨는데 다 식는다. 빨리 가자. 잠시만요. 강 의원님께 약방문을 하나 적어놔야 해요. 설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 의원의 책상 위에 작은 부호를 쓴 종이를 꽂아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쓰는 약방문 기호로 윤호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그 시각 윤호는 약초를 캐러 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설아가 없고 약방문이 닫혀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 체질, 긴급, 불안 증상. 그 내용을 본 윤호는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설아의 외가 쪽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불안 증상이라고 써놓은 것은 무슨 안 좋은 예감을 느끼고 글을 남긴 것이구나. 그는 급하게 설아의 외삼촌 집으로 뛰어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는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은 원래 한양에서 유능하고 어진관리였는데 작년에 큰 병에 걸려 요양차 이곳에 새로 부임하여 와 있었습니다.
그는 윤호 덕분에 지병이 깨끗이 완쾌되어 윤호를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사정을 얘기했고 현감은 포졸들을 풀어 설아와 외삼촌 부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거지가 어떤 중년 남녀가 예쁜 처자를 숲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즉시 포졸들과 산길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뛰어가 보니 그곳은 숲속에 숨겨져 있는 고급스러운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설아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은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은전을 세던 부부는 포졸들과 윤호를 보자 얼어버렸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들 같으니 자기 조카를 돈에 팔아넘겨? 당장 이것들을 체포해 주시오. 포졸들은 즉시 멍하게 서 있는 외삼촌 부부를 포박했습니다. 그 시각 저택 안 조만 익은 비단 옷을 걸치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의원 따위보다 내가 널 귀하게 만들어주마. 넌 이제 손까딱하지 말고 나에게 잘하기만 하면 네가 갖고 싶은 것은 다 사주마. 설아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원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나리, 이제라도 풀어주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꼭 강제로 힘을 써야 말을 듣겠느냐. 나는 너를 돈 주고 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설아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문이 박살나며 윤호가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조만익, 하늘이 보고 있다. 감히 이런 짓을. 조만익은 허둥지둥 달아나다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설아는 윤호를 보자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님? 윤호는 설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그래도 네가 영리하게 글을 남겨서 다행히 빨리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관하로 넘겨졌습니다. 현감은 모든 사실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만익, 너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더구나. 예전 현감에게 뇌물을 상납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짜냈더구나. 더군다나 부녀자를 추행하고 거부하면 그 집안을 파산시켜버렸더군. 너는 상습강간에 세금 탈취와 뇌물죄까지 더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차명에 처한다. 설아의 외삼촌과 외숙모는 옆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며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조카의 정당한 재산을 탈취하고 조카를 종으로 부리고 학대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조카를 동의 없이 팔아버린 죄. 곤장 100대와 10년 노역형에 처하며 이 고을로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재산을 조사하여 설아가 받아야 할 부모의 재산을 설아에게 반환한다. 설아는 이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아 눈물만 흘렀습니다. 윤호는 설아를 살짝 안아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젊고 예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향. 그녀는 비록 과부였지만 젊고 예뻤기에 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했지만 그녀의 눈에 차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병으로 약방을 찾았고 잘생기고 따뜻한 의원 윤호에게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남자라면 나하고 잘 어울릴 거야. 환자도 이렇게 많으니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무엇보다 혼자 사니 시부모 모실 필요도 없고 아직 총각이니 이보다 좋은 혼처가 없지. 윤호는 환자로서 월향을 친절하게 대했지만 월향은 그것을 호감이라 착각했습니다. 역시 남자라면 나에게 호감을 안 느낄 수 없지. 그녀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윤호에게 의중을 물어봤지만 돌아온 것은 친절한 거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혼인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운명의 사랑이라고 믿었고 하루 종일 강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역시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 테니. 그러던 어느 날 월향은 잔뜩 치장을 하고 부인병을 핑계로 다시 약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 보던 어리고 예쁜 처녀와 강 의원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웃음은 자신에게 보여주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순간 그녀는 미칠 듯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린 것밖에 잘난 것이 없는 저런 년이 감히 꼬리를 쳐? 며칠 후 한 밤중에 어떤 거짓 꼬마가 급하게 윤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월향 아주머니가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제발 와달라고 하셨어요. 윤호는 급하다는 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약재와 침을 챙겨 월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월향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저 녹차를 마셨는데 갑자기 배가 끊어지듯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의원님이 한번 살짝 맛을 봐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윤호는 의심 없이 녹차의 향을 맡아봤으나 차의 향만 났기에 조금만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현기증이 나더니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월향은 윤호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찢은 뒤 같이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햇빛과 새소리에 잠이 깬 윤호는 순간 정신을 못 차렸고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월향이 울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해도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강제로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옷도 다 찢어버리시고 의원님에게 호감이 있지만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윤호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난 의원이요. 내가 그런 것을 착각할 수는 없소.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마시오. 난 이만 가보겠소. 그런데 갑자기 월향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도와주세요. 의원이 나를 겁탈했어요. 근처 몇 명의 이웃들과 어제 윤호를 데리러 왔던 거짓 꼬마도 그 비명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가 해친단 말이오? 아니, 저 사람은 강 의원 아니야? 마을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강 의원이 그런 짓을?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윤호는 관하로 붙잡혀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나쁜 소문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부풀려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강 의원이 사실은 다른 고을에서도 저런 짓을 많이 해서 쫓겨난 거라더구만. 아이고, 그 예쁜 설아 아가씨가 큰일 날 뻔했네. 설아는 그 소문을 듣고 망연자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설아는 돌려받은 윤호의 가방 속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는 급하게 휘갈긴 몇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긴급, 녹차, 불면증 약초, 기절, 이웃. 설아는 즉시 윤호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함정에 빠져 현감이 도와줬고 현감이 강 의원을 은인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현감에게 쪽지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현감, 포졸들에게 월향의 방에서 향과 약초가 숨겨져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만약 발견하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러 왔던 거짓 꼬마와 이웃들도 조사해 주세요. 현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강 의원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내가 알아볼 테니 걱정 말거라. 얼마 후 약방으로 포졸이 월향의 부엌에서 발견한 몇 가지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약재 서적을 찾아보고 약재를 빻고 끓이며 비교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약초는 멧돼추 씨와 용안육, 쥐 오줌풀 뿌리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불면증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약초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진하게 끓인 후 녹차와 섞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찻잔과 약초를 들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현감, 이것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월향과 거짓꼬마, 그녀의 이웃들이 포박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월향,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나 그 마음을 강제로 취하기 위해 속이는 행위는 매우 나쁜 행위다. 너는 나쁜 마음을 먹고 수면액을 만들어 강 의원을 모함하였고 거짓 꼬마와 이웃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남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아주 악독한 무고죄다. 곤장 50대와 10년 유배형을 명하며 이 고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월향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호는 바로 풀려났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의원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윤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오. 그해 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의 혼례가 올려졌습니다. 비단도 풍악도 없었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부부 의원으로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윤호는 병든 이를, 설아는 여인들의 아픔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약방에는 늘 약초향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져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던 날의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